안녕하십니까. 딥시크 R1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된 대구가톨릭대학교 데이터진흥연구실 권영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소개, 서론, 방법론, 실험 및 결과, 한계점, 결론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소개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딥시크 R1 Incentivizing Listening Capability in LMMs via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강화학습을 통한 LMM의 추론 능력 향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모델,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지 랭귀지 모델스 LMMS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언서로픽 같은 주요 연구기관들이 GPT-4, 펌, 클로드와 같은 강력한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모델들은 자연어 처리, 논리적 추론, 생성 작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LMM 학습 방식은 대부분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SFT는 모델이 논리적 추론을 학습하기 위해 대규모 라벨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이 직접 정답을 학습 데이터에 라벨링해야만 모델이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GPT-3는 1750억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 수천억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새로운 문제나 도메인에 적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SFT의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둘째, 일반화 능력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부족합니다. 학습된 데이터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메인이나 응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추론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복잡한 논리 전개나 다단계 추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람처럼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선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R1은 기존의 SFT 없이도 논리적 사고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RL만을 활용하여 모델이 셀프 에볼루션 구조를 통해 스스로 최적화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딥시크 R1 제로의 혁신적 접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R1 제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콜드 스타트입니다. 초기 학습 단계에서 롱체인 오브 소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의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이는 모델이 논리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리스닝 오리엔티드 레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논리적 추론을 중심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패턴 학습이 아니라 모델이 직접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셀프 에볼루션 프로세스입니다. 모델이 반복 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 방식을 최적화합니다. 이어서 RL 기반 학습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R1은 기존 모델들이 의존했던 슈퍼바이즈드 데이터 없이도 논리적 추론을 학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슈퍼바이즈드 데이터 의존성 감소입니다. 기존의 SFT 방식은 대규모의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딥시크 R1은 RL 기반 학습을 통해 데이터 수집 없이도 논리적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학습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논리적 일관성 증대입니다.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논리적 흐름이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능력 향상입니다. RL 기반 학습을 통해 모델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도 높은 적응력을 보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학습된 데이터에 강하게 의존하여 새로운 질문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지만 딥시크 R1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 콜드 스타트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R1 제로는 초기 학습을 순수 RL만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학습 초반에는 수렴하지 못하거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스스로 학습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콜드 스타트 단계입니다. 콜드 스타트는 모델이 학습을 시작할 때 학습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복잡한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COT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수행 문제나 알고리즘 문제의 경우 단순히 정답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논리적 사고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테이블 1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와 모델 간의 대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모델이 스스로 논리적 추론을 진행한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때 추론 과정은 태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설명되고 최종 답변은 태그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모델이 문제 해결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딥시크 R1의 콜드 스타트 단계에서 수집하는 퓨샷 프롬프팅과 다이렉트 프롬프팅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푸샷 프롬프팅은 모델이 학습할 때 긴 COT 예시 몇 개를 제공하여 학습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풀이 예시 5개를 모델에게 보여주면 모델은 이를 학습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답을 생성하도록 유도됩니다. 단순히 정답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도록 학습합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프롬프팅입니다. 모델에게 직접 상세한 답변 생성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생성된 답변은 검토와 검증 과정을 통해 오류를 수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논리적 전개를 설명하도록 유도되며 학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 수집 방식은 모델이 논리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논리적 일관성을 높이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딥시크 R1의 콜드 스타트 단계에서 또 다른 데이터 수집 방식은 딥시크 R1 제로 아웃풋 활용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딥시크 R1 제로의 고품질 논리 전개를 선별하여 학습에 반영합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높고 명확한 전개를 가진 응답만을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논리 전개는 COT 형태로 모델 학습에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더욱 논리적이고 일관된 추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휴먼 애노테이션 앤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사람이 직접 생성된 답변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모델이 생성한 논리 전개 중 논리적 흐름이 깨진 부분이나 오타, 중복된 내용이 있을 경우 사람이 직접 교정하여 모델이 더욱 일관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딥시크 R1의 콜드 스타트 데이터 수집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학습 방향성 설정입니다. 모델이 논리적 전개를 학습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경로를 설정합니다. 학습이 불안정하게 진행되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콜드 스타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학습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추론 능력 향상입니다. COT 데이터를 학습하여 모델이 스스로 사고의 단계를 정의하고 논리적 전개를 학습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정답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풀이 과정을 전개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추론하는 과정이 더욱 논리적이고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는 모델의 셀프 에볼루션 촉진입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단계별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학습 과정을 거친 모델은 이후 RL 단계에서 더욱 빠르게 학습이 진행되며 복잡한 문제에서도 일관된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는 딥시크 R1이 학습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학습의 기초를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격적인 추론 중심 강화 학습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 목표는 모델의 논리적 추론 리즈닝과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에서 모델이 기본적인 논리 전개 방식은 학습했지만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와 다단계 추론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화학습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딥시크 R1은 딥시크 R1 제로와 동일한 구조의 대규모 강화학습인 라지 스케일 레인포스머닝을 전용합니다. 이 구조는 모델이 스스로의 추론을 검증하고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론 강화를 위한 학습은 수학, 코딩, 과학 문제와 같은 고난도 논리 전개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닌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러한 아래를 통해 모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화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추론 중심 강화학습이 실제로 적용된 주요 도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딥시크 R1은 복잡한 논리적 사고가 요구되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4가지 핵심 도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딩입니다. 알고리즘 문제 해결, 코드 생성, 코드 디버깅에 활용됩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잘못된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훈련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입니다. 수학 공식의 유도, 해석, 복잡한 수식의 단계별 계산과 설명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정답 예측이 아닌 수식이 왜 성립하는지 그 논리 구조를 전개하도록 설계됩니다. 세 번째는 과학입니다. 물리, 생물, 화학 등에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문제풀이에 적용됩니다. 주어진 실험 조건이나 과학적 현상으로부터 법칙을 도출하거나 조건 기반 문제 해결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추론입니다. 복잡한 퍼즐 문제나 다단계 전제, 결론 구조를 지닌 문제 해결에 사용됩니다. 조건을 분석하고 논리 흐름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강화합니다. 이 4가지 영역 모두 딥시크 R1의 추론 능력 향상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고차원적 과제들로 단순한 정답 예측이 아닌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구조의 학습에 중점을 둡니다. 딥시크 R1은 이처럼 복잡한 문제 해결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랭귀지 믹싱, 즉 언어 혼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모델 학습 중 생성한 응답에서 다국어가 혼합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What is sum of 2 and 3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국어로 답은 5입니다 라고 영어와 한국어가 한 응답 안에 섞여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는 추론의 일관성을 깨트리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랭귀지 믹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워드입니다. 이 기법은 모델이 추론을 수행할 때 단일 언어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더 높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응답 내의 언어가 95% 이상 영어로 유지되면 높은 보상을 부여하고 만약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혼합 언어 응답을 생성하면 낮은 보상을 주도록 설계합니다. 이 구조는 특히 COT 방식에서 강력하게 적용합니다. COT 전개 중 특정 언어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게 되므로 모델은 자연스럽게 한 언어로 논리적 전개를 일관되게 이어가도록 유도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워드 설계는 모델이 다국어 환경에서도 논리적 전개를 단일 언어로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보였고 실제 추론 품질과 응답의 명확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워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험 결과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워드를 도입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모델이 한 언어로만 응답을 일관되게 생성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응답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언어 혼합 문제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문장 안에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보상 기법을 통해 그런 문제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물론 전체 성능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었지만
가독성 개선 효과가 성능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결과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얼마나 일관되고 명확하게 표현하느냐가 역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보상 구조입니다. 딥시크 R1은 단일 기준이 아닌 정확한 추론 능력과 언어의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보상을 동시에 고려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닝 어큐러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워드입니다. 이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정확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야 하고 동시에 사람이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된 응답이어야 최종 보상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출력 다양성과 품질을 조절하는 트레이닝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입니다. 템퍼러처는 0.6으로 설정해 확률 분포를 부드럽게 조절했고 타피는 0.95로 설정해 상위 95%의 확률 범위 내에서 샘플링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다양한 답변을 생성하며 그중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습은 컨버전스에 이를 때까지 반복됩니다. 모델이 충분히 아래를 학습하고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상 피드백 루프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는 딥시크 R1의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학습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충분히 강화 학습을 통해 논리적 추론 능력을 갖게 되면 이제는 학습의 결과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으로 우수한 응답만을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해집니다. 이 과정을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리젝션 샘플링은 모델이 생성한 다양한 답변들 중 논리 전개에 오류가 없는 응답만을 선택해 후속 학습에 사용할 고품질 데이터만 선별하는 필터링 절차입니다. 즉, 모델이 자유롭게 추론한 결과 중에서 정답은 맞았더라도 논리적 흐름이 부정확한 응답은 제거하고 정확한 전개가 이루어진 응답만을 학습에 다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품질 응답을 선별했는지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논리적 일관성이 높아야 합니다. 중간에 논리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추론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OT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이유와 근거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멀티스텝 리즈닝에서도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복잡한 문제에서도 전개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리젝션 샘플링은 모델이 추론한 결과 중 최고 품질만을 남기고 이것을 다시 후속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딥시크 R1의 전체적인 추론 안정성과 논리 완성도를 크게 높인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표는 리젝션 샘플링 과정에서 사용된 입력, 출력 템플릿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모델이 추론을 학습할 때 단순히 정답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 과정과 정답을 구분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모델은 먼저 태그 안에서 자신의 추론 과정을 단계별로 전개합니다. 그 뒤 태그를 사용해 최종 정답을 명확히 제시하게 됩니다. 태그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모델이 추론과 정답을 분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리젝션 샘플링 과정에서는 이 구조를 기반으로 추론의 질이 낮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응답을 필터링하고 COT가 명확한 응답만이 선별해 다음 학습 단계에 반영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표시된 내용은 딥시크 R1 제로 학습 시 사용된 기본 템플릿이며 프롬프트 자리에 실제 추론 문제가 들어가며 이 모델은 이에 대해 생각한 후 정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표는 딥시크 R1 제로가 학습 중 추론 과정을 스스로 되돌아보며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모델이 논리적 오류를 인지하고 스스로 다시 접근해 정확한 풀이 흐름을 재구성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모델의 응답은 think 태그 내에서 수직 전개 과정을 설명하며 시작되는데 중간에 모델이 wait, this an aha moment I can flag here 이라고 말하며 이전의 풀이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식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결과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문제를 다시 분석하고
오류가 발생한 시점에서 새로운 추론 경로를 설정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딥시크 R1 제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모델이 단순히 정답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오류를 식별하고 논리적으로 재조립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문구에 언급된 것처럼 이 장면은 아하 모먼트, 즉 모델이 스스로 생각을 되돌아보는 순간으로 강화학습을 통해 단계별 추론과 자기 반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리젝션 샘플링 이후 모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품질 응답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수준을 넘어 추론 과정 전체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리젝션 샘플링 이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보상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룰 베이스드 리워드만을 사용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응답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젝션 샘플링 단계부터는 보다 유연하고 정교한 평가가 필요해지면서 제너러티브 리워드 모델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규칙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딥시크 V3가 생성한 정답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모델의 응답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답에 가까운지를 평가합니다. 즉 생성된 답변이 딥시크 V3와 유사하거나 논리적 일관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응답을 보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습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보상 구조의 전환은 모델의 추론 품질을 더욱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리젝션 샘플링 이후의 학습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리젝션 샘플링 이후 학습에 사용할 응답을 선정하기 위해 정제된 데이터 필터링과 샘플링 전략이 적용됩니다. 먼저 필터링 로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응답을 제거합니다. 논리 전개가 혼재된 응답 같은 경우 동일한 응답 내에서 논리가 앞뒤로 충돌하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제거합니다. 그리고 롱 패러그래프, 지나치게 긴 단락은 응답이 길기만 하고 구조가 없는 경우 제거합니다. 코드 블록 혼입은 설명 중 코드가 섞여 흐름이 끊기거나 일관성을 해치는 경우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귀지 믹싱 같은 경우 다국어가 혼합된 응답은 제거하여 언어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거나 불안정한 구조를 가진 응답은 후속 학습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냅니다. 리젝션 샘플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는 리즈닝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모델이 실제로 논리적 사고를 학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 선별된 고품질 논리 전개 응답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 정답 예측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단계별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문제 유형은 다양합니다. 먼저 수학 문제 같은 경우 복잡한 계산과 수식 유도 과정이고, 알고리즘 문제는 절차적 사고를 요하는 로직 전개, 논리 추론 문제는 조건 기반 추론, 퍼즐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모델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범용적인 추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리즈닝 샘플의 수는 약 60만 개로 이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셋이 딥시크 R1의 논리 추론 성능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최종 데이터셋은 논리적 추론 중심 데이터 외에도 논 리즈닝 데이터를 함께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논 리즈닝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응답 유형이 포함됩니다. 라이팅, 팩추얼 QA, 셀프 코그니션, 트랜슬레이션 이 네 가지로 이러한 데이터는 딥시크 V3의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 사용된 기존 데이터셋 중 일부를 재활용한 것입니다. 특히 라이팅, 트랜슬레이션, 팩추얼 QA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총 20만 개의 규모의 일반 응답 데이터가 새롭게 확보되었습니다. 이로써 리즈닝 데이터 약 60만 개 외에도 비추론 데이터 20만 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80만 개의 데이터는 SFT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파인 튜닝의 목적은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즈닝 데이터와 논 리즈닝 데이터를 함께 학습시켜 논리 전개와 일반 응답 모두 고도화된 응답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에폭수는 총 2회입니다. 즉 전체 데이터셋을 2번 반복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모델이 각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하는 것보다 논리 흐름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응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SFT 단계를 마치고 나면 딥시크 R1은 고품질 리즈닝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의응답, 번역, 작문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이고 일관된 LMM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SFT 과정을 마친 이후 모델의 응답 품질에는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논리적 일관성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언어적 오류나 논리적 비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전체 문맥 안에서 일관된 논리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관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롱 컨텍스트 QA 그리고 로지컬 리즈닝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자 응답 등 다양한 태스크 전반에서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SFT는 딥시크 R1이 고난도 추론부터 일상적인 질문 응답까지 일관성과 신뢰성 있는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한 중요한 단계로 작용합니다. 이제 학습된 모델의 능력을 보다 넓은 환경에 활용하기 위한 단계로 디스틸레이션 과정이 도입됩니다. 디스틸레이션의 핵심 목적은 고도화된 추론 능력을 소형 모델에 전이하는 것입니다. 딥시크 R1에서 학습된 논리적 추론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해당 모델 자체는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시크 R1의 능력을 퀸 2.5 라마 시리즈와 같은 경량화된 소형 모델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형 모델이 대형 모델에 근접한 수준의 추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실용성과 응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량화된 모델의 필요성은 특히 모바일 환경, 인베디드 디바이스 혹은 API 응답 속도가 중요한 서비스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결국 디스틸레이션은 딥시크 R1의 핵심 지식과 추론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보다 빠르고 가벼운 모델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적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 선택된 대상 모델은 두 가지 주요 시리즈인 퀸 시리즈와 라마 시리즈입니다. 먼저 퀸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로 구성됩니다. 퀸 2.5 매스 1.5B, Q 2.5 매스 7B, 그리고 14B, 32B. 이들은 모두 딥시크 R1의 추론 능력을 소형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에 맞게 효율적 증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라마 시리즈입니다. 여기서는 다음 두 모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마 3.1, 8B, 라마 3.3, 70B 인스트럭트. 특히 라마 3.3은 라마 3.1에 비해 추론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 대상 모델로 우선 선택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파라미터 스케일의 퀸과 라마 모델을 대상으로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딥시크 R1이 학습한 고성능 추론 구조를 더욱 넓은 모델 계열에 일관되게 전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는 앞서 구축한 80만 개의 학습 샘플을 활용해 소형 모델에 대한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 데이터는 리즈닝 데이터와 논 리즈닝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며 이를 통해 모델의 언어 이해도와 응답 다양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이 구성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과정에서는 아래를 생략하고 SFT만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 순수한 지식 전이 효과만을 관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의 역량을 배제한 채 SFT만으로도 고성능 추론 능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검증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단순히 출력을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라 놀리지 트랜스퍼를 목표로 합니다. 딥시크 R1이 학습한 논리적 추론 그리고 COT,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소형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이 진행되면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량은 줄어들면서도 대형 모델 수준의 추론 능력을 소형 모델에서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추론 능력을 전이한 후 여러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평가한 결과 소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MMLU 같은 경우 머시스 멀티태스크 랭귀지 언더스탠딩으로 다중과제 언어 이해 평가에서는 퀸 2.5 32 모델이 GPT-4o 0513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논리적 추론과 다단계 문제 해결에서 탁월한 정확도를 보여주며 디스틸레이션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AIM이 2024 미국 수학경시 대회 데이터셋입니다. 라마 3.3 70B 인스트럭트 모델이 수학적 추론 문제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으며 복잡한 수식 전개 및 논리적 해석에서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포스인 실시간 알고리즘 문제 해결 플랫폼 결과를 보면 퀸 2.5 시리즈가 인간 개발자의 상위 95%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응답 속도와 정확도 모두 우수했으며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소형 모델이 실제 경쟁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딥시크 R1 기반의 디스틸레이션 모델들은 지식 전이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달성하였고, 이는 실용적 확장적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실험 및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시크 R1의 전반적인 성능은 다양한 벤치마크를 통해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 목적은 단순한 성능 수치를 넘어 논리적 추론, 수학 문제 해결, 코딩 문제 풀이, 그리고 장문 이해 등 모델의 이해력, 추론 구조, 응답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딥시크 R1의 성능이 의미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강력한 모델들과의 직접 비교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AI 51127, GPT-4o 0513, QWQ32B 프리뷰, 라마 3-3 70B 인스트럭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그래프를 보시면 딥시크 R1이 전반적인 태스크에서 경쟁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눈에 띄는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AIM이 2024인 고난이도 수학 문제, 그리고 MES500인 수식 기반 문제 풀이, GPQA 다이아몬드인 과학 및 지식 기반 추론, 라이브 코드 벤치인 실시간 코드 생성, 그리고 코드포스인 경쟁형 코딩 문제 해결에서 눈에 띄는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테이블을 보시면 수치장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딥시크 R1 제로는 AIM이 2024에서 패스컷 1 기준 72%, MES 500에서 95.9%, 그리고 GPQA 다이아몬드에서 73.3%로 오픈AI 51127과 오픈AI 5원 미니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딥시크 R1이 단순히 모델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 논리 전개, 정확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R1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벤치마크 항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모델의 언어 이해력, 논리 추론 능력, 문제 해결 역량 등을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MMLU입니다.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언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추론, 일반 질의응답, 과학적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LMM의 전반적 능력을 가장 폭넓게 검증할 수 있는 대표적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MMLU 리덕스입니다. 그리고 기존 MMLU를 확장한 버전으로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 추론을 요구합니다. 단순 지식보다 추론 체계의 구조적 정확성을 중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C-Eval and CMMLU입니다. 중국어 기반 평가 셋으로 비영어권 환경에서의 논리 전개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언어별 일반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PQ의 다이아몬드, 복잡한 지식 기반 질문에 대해 다단계 논리 전개를 요구하는 고난도 응답 테스트입니다. 모델이 정보 기반으로 얼마나 깊이 있는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심플 QA and C 심플 QA, 단순한 사실 기반 질문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모델이 사실 기억력과 문장 정확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SWE 벤치 베리파이드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합니다. 실제 개발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특히 코드 기반 추론 및 적용 능력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코드 벤치인 실시간으로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입니다. 모델이 시간 제약 아래에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딥시크 R1은 단순 지식 회상으로부터 고난도 추론, 실시간 문제 해결까지 폭넓은 지적 역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복용 벤치마크 외에도 딥시크 R1은 수학 및 알고리즘 추론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교한 경쟁형 벤치마크에서도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드포스 CNMO 2024, AIME 2024에서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상위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경쟁력 벤치마크들을 단순한 지식 회상이 아닌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딥시크 R1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추론 깊이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딥시크 R1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정량적 지표 중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준인 패스앳K와 패스앳1입니다. 먼저 패스앳K 같은 경우 모델이 K번 응답 생성 시도 중 단 한 번이라도 정답에 도달하면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앳 10의 경우 모델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 10개의 답변을 생성했을 때 그 중 하나라도 정답이면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 지표는 특히 샘플 수가 많은 코드 생성, 수학 문제 풀이에서 다양한 시도를 허용하는 상황의 모델의 능력을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패스앳1입니다. 한 번의 시도에서 정답에 도달할 확률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모델이 생성한 첫 번째 응답이 정답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 지표는 단일 추론의 정확성, 즉 모델이 한 번에 맞힐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실제로 AIME, 코드포스, 메스 500 등 여러 벤치마크에서 패스앳1이 주요 성능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딥시크 R1은 이 수치에서도 타 모델 대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두 지표는 모두 중요하지만 패스앳1은 단일 응답의 정확도에 초점을 맞췄고 패스앳K는 다양한 시도에서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스앳K와 패스앳1처럼 단일 응답의 정확도 외에도 딥시크 R1은 다수결 기반 평가 방식을 통해 추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함께 측정했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메이저리티 보팅 또는 컨센서스 앳 64입니다. 메이저 보팅은 하나의 질문에 대해 모델이 64개의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응답을 최종 정답 후보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모델은 논리적 일관성과 오차 보정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모델이 정답에 대한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64개의 응답 중 동일한 답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수결로 그 답변을 채택함으로써 정확성과 신뢰도를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앳 64의 평가 목적은 모델이 그 특정 응답을 반복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으로 그 응답이 논리적 전개와 구조면에서 일관성을 갖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컨스앳 64는 이러한 빈도 기반 반복성을 근거로 가장 신뢰성 높은 응답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딥시크 R1의 성능이 가장 두드러졌던 MMLU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MMLU의 성능은 패스앳1 기준 90.8%의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GPT-4 0513보다 약 3.6% 높은 성능이며 오픈AI O1 1227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최상의 추론 능력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MMLU는 단일 도메인 테스트가 아니라 과학, 인문, 사회, 법률 등 57개 분야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언어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것은 모델이 전반적으로 범용성과 논리구조 학습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MMLU 리덕스 성능입니다. MMLU의 확장 버전인 MMLU 리덕스에서는 딥시크 R1이 92.9%의 점수를 기록하며 오픈AI O1 1227 및
클라우드 3.5, GPT-4o 등 모든 주요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상회했습니다. 딥시크 R1의 성능을 논리 추론 기반 고난이도 문제와 사실 기반 단일 정답 문제에 각각에 대해 비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벤치마크는 각각 GPQA 다이아몬드와 심플 QA입니다. 먼저 GPQA 다이아몬드 성능은 복잡한 논리적 질문에 대한 추론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입니다. 딥시크 R1은 이 항목에서 패스앳 1 기준 71.5%를 기록했고, 이는 GPT-4 0513의 49.9%, 딥시크 V3의 59.1%보다 높은 수치이며 오픈AI 5117의 최고점 75.7%에 매우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플 QA 성능입니다. 단순 사실 기반 질문에 대한 응답 정확도를 측정을 했고, 딥시크 R1은 이 항목에서 30.1%를 기록했습니다. 심플 QA 같은 경우 GPT-4 0513의 38.2%, 그리고 오픈AI 5127의 47%보다는 낮은 성능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3.5, 소넷 1220 및 딥시크 V3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여전히 베이스라인 모델 중 상위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두 항목의 차이는 GPQA 다이아몬드가 논리적 전개와 판단 구조의 복잡성을 요구하는 반면 심플 QA는 정확한 사실 기억력과 단문 응답의 정밀성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딥시크 R1의 코드 기반 추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 세 가지 주요 벤치마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SWE 벤치 베리파이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로 딥시크 R1은 49.2%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GPT-4 0513보다 10.4%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드 기반 추론과 소프트웨어 문맥 분석이 요구되는 과제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논리 전개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코드 벤치에서는 딥시크 R1이 정확도 65.9%를 기록하며 비교된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코드포스는 엘로 레이팅 기준 2029점을 달성하며 참가자 중 상위 96.3%에 해당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정답률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알고리즘 최적화 사고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SWE 벤치에서 딥시크 R1은 49.2%로 상위권 모델들을 모두 넘어서고 있고, 라이브 코드 벤치에서도 65.9%로 오픈AI 51127의 63.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포스에서는 엘로 레이팅 기준 오픈AI 0517의 2026점에 근접하는 2029점을 보이며 경쟁적 모델들과 대등한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딥시크 R1의 수학 형식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 두 개의 고난도 벤치마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 형식의 문제로 구성된 벤치마크 평가에서는 딥시크 R1이 78.8%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오픈AI 5원 미니의 67.6%, 그리고 딥시크 V3의 43.2%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모든 기준 베이스라인 모델을 능가하는 결과로 고난도 수학 문제의 구조적 해석과 계산 능력에서 강력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AIME 2024 벤치마크에 대한 성능 결과를 보다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AIME는 미국 수학 경치 대회를 기반으로 한 고난도 수학 평가이고, 딥시크 R1의 성능 같은 경우 패스앳 1 기준 79.8%를 기록하며 오픈AI 51127의 79.2%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GPT-4 0513의 9.3%, 클라우드 3.5 소넷 120의 16%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컨센서스의 CXT4 적용 결과 딥시크 R1은 메이저리티 보팅 기법을 활용하여 64개의 응답 중 다수 응답을 기반으로 최종 정답을 판단했을 때 정확도가 86.7%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디스틸레이션된 모델 중에서도 최고 성능을 보인
딥시크 R1 디스틸 라마 70B의 수치와 동일하며 현존 공개 모델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AIME는 단순 계산 능력보다 문제 해결 전략, 수학적 사고 전개, 그리고 조건 기반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능은 모델의 고차원 추론 능력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딥시크 R1의 롱 컨텍스트 언더스탠딩에 대한 실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특히 길고 복잡한 문맥 속에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론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롱 컨텍스트 언더스탠딩의 핵심은 딥시크 R1이 긴 문단이나 다단계 질문에서도 추론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논리 전개가 매끄럽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 기반 모델과 달리 전제에서 중간 단계,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딥시크 R1 제로가 RL 학습 과정 중 생성한 응답의 평균 길이 변화를 나타냅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응답의 평균 길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점점 더 많은 사고 단계를 거쳐 응답을 생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다시 말해 추론의 깊이와 작문 대응 능력이 동시에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학습이 진행될수록 모델은 더 길게 생각하고 더 복잡한 문맥을 기억하며 더 많은 추론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딥시크 R1의 작문 이해 및 응답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알파카이벨트 포인트 5 벤치마크 결과를 다룹니다. 이 평가는 특히 작문 처리 능력, 응답의 설득력, 논리 흐름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딥시크 R1은 87.6%의 윈 레이트를 기록하였으며 모든 비교 대상 모델을 초과하는 최고의 수정능을 달성했습니다. 이 수치는 다음과 같은 모델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오픈AI 51127의 50.8%, GPT-4o 0513의 51.1%, 클로우드 3.5 소넷 1220의 52%, 딥시크 V3의 70%. 그래서 표를 보시면 딥시크 R1만 유일하게 80%를 초과하는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문 과제에서의 응답 품질, 전개 흐름, 표현력 전반이 매우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과는 딥시크 R1의 최종적인 고난도 논리 평가와 작문 질임 응답 능력을 보여주는 두 가지 벤치마크 결과인 아레나 하드와 롱 컨텍스트 QA 항목을 다룹니다. 먼저 아레나 하드는 GPT-4 1106 기반의 벤치마크로 복잡한 논리 전개와 다단계 추론 능력을 집중 평가합니다. 딥시크 R1은 이 항목에서 92.3%의 윈레이트를 기록하여 클로우드 3.5 소넷 1022 85.2%, GPT-4o 0513 80.4%, 오픈AI 127 92%를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개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롱 컨텍스트 QA입니다. 딥시크 R1은 작문 내에서도 추론의 단절 없이 단계별로 정확한 전개를 수행하였으며, 복잡한 정보가 진행될수록 모델의 응답 길이가 자연스럽게 증가했으며, 이는 딥시크 R1이 더 길게 생각하고 더 정밀한 구조로 응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정량적 근거가 됩니다. 이 두 벤치마크에서의 성과는 단순 정확도 외에도 사고의 깊이, 응답 전개력, 구조적 일관성 등 대화형 AI로서의 실질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딥시크 R1이 대표적인 경쟁 모델인 오픈AI 51127과의 비교해서 어떤 항목에서 우위를 점했는지 요약하는 것입니다. 딥시크 R1은 다음에 추론 중심 벤치마크에서 오픈AI 51127을 초과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MMLU, MMLU 리덕스, 아레나 하드, 이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딥시크 R1은 추론 전개 구조의 명확성, 정답률, 전개 일관성 측면에서 최상위 혹은 동급 이상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AIME 2024에서는 패스앳 1 기준으로 오픈AI 51127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였고, 메이저리티 보팅 방식을 적용하면 딥시크 R1이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며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딥시크 R1은
롱 컨텍스트 리즈닝과 멀티 스텝 인퍼런스 측면에서도 오픈AI 51127 대비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였습니다. 논리적 전개의 매끄러움과 추론 단계의 구조화 및 안정성, 그리고 정보 연결력 및 전반적 응답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모든 모델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경로로 해석하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질적 차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딥시크 R1의 핵심 실험 중 하나인 에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목적과 방법입니다. 딥시크 R1은 다양한 구성 요소를 통해 성능을 고도화하였기 때문에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대상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드 스타트, 리즈닝 오리엔티드 강화 학습, 그리고 SFT 지도 학습,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워드인 언어 일관성 보장 측면에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각 요소가 기억력, 응답 일관성, 논리 전개, 사실성 유지 등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통해 분석합니다. 성능 비교 방법으로 각 컴포넌트를 하나씩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한 모델을 구성하고 해당 모델을 MMLU, AIME, 아레나 하드와 같은 대표 벤치마크에 투입하여 성능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를 들어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워드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하락한다면 해당 요소가 응답 일관성과 언어 품질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딥시크 R1이 왜 잘 작동하는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분석이며 추후 모델 구조 개선 또는 경량화 설계 시 핵심 요소 선별에 매우 중요한 실험입니다. 다음은 에블레이션 스터디의 분석 대상 중 하나인 콜드 스타트 컴포넌트가 모델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콜드 스타트 같은 경우 모델이 추론 능력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요소이고, 특히 초반에는 모델이 충분한 지식이나 구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롱 COT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리 전개의 기본 구조를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콜드 스타트 제거 시 성능 변화는 콜드 스타트를 제거했을 때 초기 학습의 컨버전스가 느려지며 모델은 방향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론을 시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논리적 추론의 정확도가 하락되고 강화 학습 단계로 진입할 때 불안정한 전이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RL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부적절한 경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드 스타트는 단독으로도 효과적인 구성 요소이지만 특히 추후 이어질 RL 훈련과의 시너지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딥시크 R1의 전체 학습 파이프라인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두 번째 핵심 구성 요소인 RL의 역할과 제거 시 역량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제거 시 역량으로는 복잡한 논리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지며 모델은 단순한 패턴 회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MMLU, 아레나 하드, AIME 2024 같은 고난도 평가 항목에서는 성능이 크게 하락하며 정확도뿐 아니라 논리 전개의 복잡성과 설득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특히 COT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모델의 사고 흐름이 일관성을 잃고 중간 단계가 생략되거나 비약적으로 표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RL은 딥시크 R1이 기존의 사전학습 모델이나 단순 SFT 모델과 가장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 없이는 딥시크 R1이 다른 모델을 능가하는 근본적 사고 구조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특히 과학적 설명, 수학 풀이, 코드 생성처럼 구조적 사고가 요구되는 모든 작업에서는 큰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빌리테이션 스터디에서 SFT에 대한 내용입니다. SFT의 제거 시 역량에서는 SFT를 제거하더라도 리즈닝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론 중심 벤치마크에서는 성능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MMLU, 아레나 하드, AIME 등 고난도 수치 평가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응답 도메인에서의 제네럴라이전이 부족하였고, 라이팅, QA, 번역 등에서 응답의 부자연스러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과도하게 기술적이거나 설명 없이 건조해졌고, 논리적 추론 능력은 유지되지만 실제 사용자와 상호작용 시 응답 품질의 자연스러움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SFT는 딥시크 R1의 핵심 추론 구조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모델의 실용성과 응답 다양성, 일상적 대화의 유창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석 컴포넌트인 랭귀지 컨시스턴트 리워드의 역할과 역량입니다. 랭귀지 컨시스턴트를 제거하면 특히 영어와 다른 언어가 혼합된 응답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문장의 가독성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응답의 신뢰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롱 컨텍스트 QA에서 언어 흐름이 뒤섞이며 COT 전개가 끊기거나 주제가 전환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랭귀지 컨시스턴트 리워드는 논리적 정확도 자체보다는 언어의 품질, 가독성, 일관성, 그리고 실제 사용자 경험 UX의 신뢰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각 컴포넌트 제거 시 실제 수치로 어느 정도 성능이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기반 슬라이드입니다. 콜드 스타트 제거 시 MMLU 정확도가 4.3% 감소하였고 아레나 하드 정확도는 5.1% 감소하였습니다. 추론 초반의 방향 설정이 부족해지며 초기 응답이 일관성을 잃고 불안정해졌습니다. RL 제거 시 MMLU 정확도가 15% 하락했고 AIMU 2024 정확도가 12%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은 있으나 SFT 없이 콜드 스타트만 적용된 딥시크 R1 제로 퀸 32B 같은 경우 AIME 2024에서 패스 앳 1 기준 47%, GPQA 다이아몬드에서 55%, 라이브 코드 벤치에서 40.2%,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낮고 고난도 추론 벤치마크에서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R1 디스틸레이션 퀸 32B 같은 경우 AIME 2024 패스 앳 1 기준 72.6%, 컨스 앳 64 같은 경우 83.3%, GPQA 다이아몬드 62.1%, 라이브 코드 벤치 57.2%로 전 항목에서 뛰어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QWQ32B 프리뷰는 비교군으로 전반적으로 평균적 성능에 머무름이 결과는 다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는 방향을 잡아주는 기초, 그리고 RL은 심화된 추론 역량의 핵심, 그리고 두 요소 모두 없으면 딥시크 R1의 강점은 사실상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즈닝 인텐시브 태스크에서는 이 두 컴포넌트의 시너지 없이는 강력한 성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마지막 정량 분석 결과로 SFT와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워드 제거 시 성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보여줍니다. 먼저 SFT 제거 시 라이팅 및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 정확도가 7% 감소하였으며 이는 SFT가 비추론 기반 응답의 표현력과 자연스러움에 기여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론인 리즈닝 관련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비추론 태스크의 예인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설명, 요약, 번역 등에서는 응답이 딱딱해지고 불완전하거나 단조로운 표현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FT는 모델의 실생활 응답 품질을 높이는 데 필요하며 제거하면 기술적으로는 정답일 수 있으나 대화형 자연어 처리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워드 제거 시의 역량은 롱 컨텍스트 QA 응답에서 성능이 정확도 9% 감소하였으며 특히 언어 혼합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추론 흐름이 도중에 영어에서 한글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비영어 응답 중간에 영어가 끼어드는 비일관적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맞는 답이더라도 읽기가 어렵고 몰입이 깨지는 응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딥시크 R1이 단순히 정답률 높은 모델이 아니라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안정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딥시크 R1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시크 R1이 현재 시점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한계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오픈엔디드 크리에이티브 태스크에서의 한계입니다. 딥시크 R1은 구조화된 추론에는 강하지만 창의적 사고나 자유로운 표현이 필요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시나리오 생성 등에서는 논리 흐름이 부자연스럽거나 비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모델이 사고의 깊이는 확보했지만 사고의 다양성에는 아직 제한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롱 컨텍스트 QA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어 일관성 문제입니다. 딥시크 R1은 장문의 질문에 대해서도 논리를 전개를 할 수 있지만 다국어 환경 또는 혼합 언어 입력이 주어질 경우 응답 중간에 다른 언어가 혼입되거나 논리 흐름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는 특히 실제 사용자와의 부자연스러운 인터랙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SFT 의존도가 높은 일반 질의 응답 품질입니다. 딥시크 R1은 라이팅, 트랜슬레이션, 팩추얼 QA 같은 비추론적 태스크에서는 지도학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응답이 부자연스럽거나 단조로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추론은 잘하지만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인간다운 톤으로 응답하는 데는 SFT 기반 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시크 R1 연구의 핵심 성과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RL만으로도 논리적 추론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실증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 LMM은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 같은 지도 학습에 크게 의존했지만 딥시크 R1은 콜드 스타트와 리즈닝 오리엔티드 RL 구조만으로 논리적 사고 능력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지도 학습 없이도 순수한 보상 기반의 추론 능력 형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리즈닝 오리엔티드 RL의 강력한 성능이 다수의 벤치마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MMLU AIM2024, GPQ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복잡한 논리 기반 문제에서 딥시크 R1은 오픈AI 51127을 능가하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다단계 추론이나 롱 컨텍스트 QA 환경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사고 흐름과 구조화된 응답 전개 능력을 보여주며 딥시크 R1의 실전 응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소형 모델에서도 딥시크 R1의 추론 능력을 성공적으로 전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딥시크 R1의 고도화된 사고 능력은 퀸 2.5 라마 시리즈와 같은 경량 모델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작은 모델에서도 고성능 추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실사용 환경에서 운영 비용 절감과 성능의 양립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결과는 딥시크 R1이 단순히 성능이 좋은 모델이 아니라 LLM 학습 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딥시크 R1이 단지 하나의 고성능 모델이 아니라 LLM 연구 전체에 어떤 의미를 기여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했습니다. 첫째, 지도학습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논리적 추론의 자발적 학습 가능성을 실증했습니다. 딥시크 R1의 학습 구조는 콜드 스타트에서 리즈닝 오리엔티드 RL, SFT의 흐름으로 설계되었으며 모델은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사고 경로를 탐색하고 점차 최적화해가는 자율적 사고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LMM이 단순한 정답 회귀 모델이 아니라 학습 도중 새로운 추론 패턴을 수정할 수 있는 사고 주체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 소형 모델에 성공적으로 전이하였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과 학습 비용을 줄이면서도 고성능 추론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실제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경량화 기반 AI 설계 측면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대폭 확장시켜주는 기여입니다. 앞으로 어떤 후속 연구와 확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Enhanced Multi Language Support로 멀티 언어 대응 강화입니다. 다국어 환경에서는 아직 언어 혼합 문제와 전개 일관성 저하가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어, 중국어, 다국어 환경에서도 추론 흐름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크로스 리결 RL 기법을 개선하고 롱 컨텍스트 QA와 같은 장문 문맥에서도 언어 전환 없이 안정적인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Fine Grained Reinforcement Learning Techniques라고 세분화된 강화학습 전략입니다. 딥시크 R1은 단일 강화학습 흐름으로 모든 문제에 대응했지만 이후에는 의료, 법률, 금융 등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R을 보상 설계와 추론 전개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도메인에서는 논리적 전개보다는 사실 기반 정확성과 책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메인 어웨어 RL 보상 구조와 전용 학습 경로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얼 월드 디플로이먼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최적화 같은 경우 딥시크 R1의 구조는 매우 강력하지만 실제 서비스나 경량 장비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측면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추론 능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모델 크기를 줄이거나 응답 속도를 개선하는 디스틸레이션 방식의 고도화 또는 캐시 기반 응답 재활용 전략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챗봇, 금융 리포트 분석, 의료 상담 등 실무 AI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연구 방향은 딥시크 R1의 강점을 더 넓은 언어, 더 정교한 도메인, 더 현실적인 서비스 환경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과제들이며 LLM의 실질적 확장성과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딥시크 R1이 보여준 구조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 가능하며 실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 컨스트레인드 엔비어러먼트로 리소스 제약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LMM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딥시크 R1은 대규모 라벨링 없이도 순수 강화 학습만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강력한 LLM 훈련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스타트업, 교육 연구기관 등 데이터와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LLM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Democratizing Access to LMS입니다. LMS 접근성의 자율화로 딥시크 R1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퀸트 포인트 5와 라마 등 소형 모델에서도 고성능 추론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결과는 LLM 거대 테크 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술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자, 학생,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LLM 기술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우 코스트 하이 퍼포먼스 AI입니다. 저비용 고성능 AI 실현 가능성으로 디스틸레이션 기법과 RL 기반 학습 구조를 통해 모델의 추론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엣지 디바이스,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환경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단지 정확한 모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포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실용적 가능성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딥시크 R1은 자원 효율성, 접근성, 응용 확장성의 관점에서 LLM 기술의 대중화와 현실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